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3장 기본요양 보호 강론 중 그 2장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의 마지막 파트 7번째 쾌적한 주거 환경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쾌적한 주거 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첫 번째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요. 현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에는 문턱이 있으면 경사로를 설치하고 또 현관 일구를 넓게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휠체어나 전동 휠체어를 타는 어르신들이 현관을 드나들 수 있도록 넓게 확보하는 게 필요하죠. 또 조명기구는 현관 밖과 발 밑을 비출 수 있도록 밝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현관문의 손잡이는 막대형으로 설치해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막대형으로 설치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현관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소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현관에서 안전하게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도록 의자를 놓아두는 게 필요하겠죠. 자, 거실은 그 출입문의 문턱을 없애고,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나 집들은 이제 그 출입구에 문턱이 이제 없는데요. 옛날 집들은 다 문턱이 있죠. 그래서 거실인 경우 출입구의 문턱을 없애고 햇볕이 잘 들고 가족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좋고요. 또 거실 바닥은 평평하며 가능한 바닥에 물건을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상자의 방은 습기가 차지 않고 조용하며 햇빛이 잘 비치는 남향 또는 남동향이 좋습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욕실이 각각에 위치해야 되고요. 또 출입구의 문턱은 없애는 게 좋죠. 또 창가에 물건을 두지 않고요. 커튼으로 온도나 채광이나 소음 등의 조절에 적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창가에 작은 화분을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가에 물건을 두지 않고 커튼으로 온도, 채광, 소음 등을 조절에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대상자의 방에는 필요한 물품은 항상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 두는 게 좋고요. 또 사고나 재해에 대비하여 인터폰이나 전화나 비상벨 등으로 호출이 용이하도록 합니다. 또 그림이나 사진이 떨어져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걸어두는 게 필요하죠. 자, 부엌과 식당은 출입구의 문턱을 없애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 소재를 사용합니다. 또 싱크대나 가스레인지는 대상자의 손이 닿는 높이로 조정을 하고요. 또 깨지지 않는 그릇이나 손잡이가 있는 그릇을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또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쉽게 닿는 곳에 정돈하는 게 필요하겠죠. 또 화장실과 욕실은 출입구의 문턱을 없애고 특히 화장실과 욕실 안이나 밖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게 필요합니다. 또 손잡이는 쓰기 편한 쪽이나 건강한 쪽, 양변기 옆 혹은 세면대 옆 등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손잡이는 쓰기 편한 쪽이나 건강한 쪽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쪽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바닥에 물기를 닦아주고 낮 시간 동안에는 햇볕이 있죠.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 환기를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계단은 계단과 복도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계단에 조명 등을 설치하고 계단의 가장자리는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 등으로 미끄럼 방지 탭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로 이렇게 돼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계단에 작은 깔개를 깔면 안 되겠죠. 미끄러지시겠죠? 네, 이런 것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환기 시에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닿지 않도록 간접 환기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이 바람직하며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가 15도 이하면 난방이 필요합니다. 방만 따뜻하게 해놓는다고 하면 다른 거실이나 화장실이나 주방이나 이런 데들이 너무 추우면 감기에 걸리실 수도 있죠. 그래서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이 바람직하고 특히 실내 온도가 15도씨 이하이면 난방이 필요합니다. 자, 습도도 중요한데요. 습도는
40에서 60%가 적합합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그 고습도이면 짜증이 나고요. 또 너무 건조하면 감기에 걸리시기가 쉽죠. 그래서 습도는 40에서 60%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습도는 40에서 60%가 적합하며 장마철에는 제습기,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 채광은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어 신진대사를 좋게 하기 때문에 자연 채광이 좋은데요. 또 이런 직사광선을 조절하기 위해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환기는 간접 환기, 난방은 전체 난방을 하는 게 좋고 자연 채광이 좋다. 그래서 요거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환기는 간접 환기, 난방은 전체 난방, 자연 채광이 좋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간에는 화장실이나 계단이나 복도 등 위험한 장소에는 조명을 켜두는 게 좋죠. 또 화장실은 배설물 확인을 위해 직접 조명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결한 주거 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침실이나 병실 청소하기를 보겠는데요. 자, 침실이나 병실은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환경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실내 청소를 할 때는 진공 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먼지를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 빗자루로 쓸거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먼지가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 청소를 할 때는 진공 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먼지를 먼저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쓰레기가 많은 경우에는 빗자루에 물을 묻혀 조심스럽게 쓸거나 또 유리창 청소기에 고무로 밀어낸 후 걸레로 닦아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빗자루에 물을 묻혀 조심스럽게 쓸거나 유리창 청소기에 고무로 밀어낸 후 걸레로 닦아내도록 합니다. 자, 침상의 시트나 침구는 아침에 정리하고 낮에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침상의 시트나 침구는 아침에 정리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청소하기는요. 사용하지 않은 낮 시간 동안에 문을 열어놔서 충분히 환기를 하는 게 필요하죠. 또 바닥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락스와 솔을 이용해서 닦아주고요. 자, 양변기에 물때가 끼었을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변기 안쪽을 닦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양변기에 물때가 끼었을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변기 안쪽을 닦는 게 필요하다. 네. 자, 화장실 청소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할 때는 배수구 뚜껑을 솔로 씻고 물때를 씻어낸 뒤 락스를 희석한 물로 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싱크대 배수구는 소다나 식초 탄물, 화장실 배수구는 희석한 락스를 부어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싱크대 배수구는 가삼 일상생활 지원에서 소다나 식초 탄물, 또 화장실 배수구는 희석한 락스를 부어준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쓰레기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레기는 분리수거 후 정리를 하도록 하는데요. 쓰레기통에 냄새가 날 경우에는 알코올로 닦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매일 치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차면 치운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치운다가 맞습니다. 자, 주방의 경우에는 개수대와 수납장, 배수구, 식기 선반, 냉장고, 용기는 정리 후 깨끗이 닦아내고 건조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물품이나 주변 정돈이 필요한데요. 자, 물건을 옮길 때는 불필요한 물품을 정리할 때도 대상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버리거나 옮기거나 불필요한 물품을 정리할 때도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귀중품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책임하에 정리 정돈하도록 합니다. 또 계절과 기온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자, 이상 쾌적한 주거 환경 관리에 대해서 봤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